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 파일 K입니다. 어제는 눈이 내렸습니다. 한겨울 이런 눈을 보면은 영화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시베리아 설원을 달리는 열차도 떠오르고 그래서 여행을 꿈꾸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철도는 멈춰섰습니다. 이유는 노조 파업인데 이 파업의 배경에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 K 이슈 철도 파업입니다. 다시 민영화에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선로에 누워서라도 막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철도 노조가 지난 9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4년 만의 파업입니다.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고 노사 간 대립은 여전히 격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철도를 멈춰 세웠고 노사 간 입장은 철로처럼 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지 최정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벌써 닷새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노사가 한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파업 돌입 직후에 코레일이 노조원들을 직위 해제하는 강경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노조는 물러서지 않고 5가지 요구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를 한 채 파업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는 그 요구안에 대한 응답을 내일까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네. 응답이 없다면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겠다. 이것이 이제 노조 입장인데요. 네네. 현재 열차 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새마루와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평소에 50-6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KTX의 운행도 감축 운행이 다음 주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물 열차 운행이 크게 줄었습니다. 열차 운행 상황 그리고 파업 현장의 분위기 서영민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4년) 만에 철도 파업. 운행 취소가 잇따랐고 타려던 기차가 문자로 취소하라는 문자가 와서 거기에 이제 다시 취소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점이 조금 번거로웠어요. 화물 열차는 3분의 2가 멈춰섰습니다. 전동 열차라든지 통근 열차들이 100% 정상 운행을 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사를 죽다! 이사를 죽다! 이사를 죽다! 파업 노조원들이 경찰 저지선을 향해 몰려갑니다. 주차에 걸친 경보에도 사진을 산치하고 있습니다. 즉시 응답하십시오. 지금 의결하고 있는 수석 KTX를 비롯한 철도를 6개의 자회사로 나누어서 그 6개 회사가 경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사회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안이 통과됐습니다. 12명의 코레일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계획을 전원 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촛불 집회에 나선 노조원들. 코레일 사측은 노조의 파업과 동시에 참가자들을 전원 직위 해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대한 사고가 났거나 좀 큰 일 책임 사고가 났을 때 받는 거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받으면 아무래도 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건 있죠. 그러니까 저의 일자리도 지키면서 공공철도를 사서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의 신념이 있는 거고요.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시멘트 출하소. 파업 사흘 만에 저장고 하나는 완전히 비었고 나머지도 평소의 반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18m인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꽉 차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끝없이 내려가잖아요. 시멘트를 싣고 오는 열차의 운행이 하루 4번에서 1번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화물차가 줄을 서 시멘트를 받아 나르지만 지금은 이런 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파업이 계속되면은 그냥 저희는 일일이 스톱이죠. 저희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언제쯤부터? 그거야 여기 있는 가루가 다 떨어지면 거기도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파업이 장기화되면 수도권 물류기지인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전국 곳곳에서 화물 수송에 더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코레일은 우려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자기 밥그릇 싸움 아닌가? 내 생각은 그래. 우리 손녀딸 아팠는데 지금 또 차가 이러니까 계속 못 올까봐 아예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지. 철도 사업이나 이렇게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를 해준 일인데 이게 시장화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뭐 가격이나 뭐 이렇게 편의성에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훨씬 불편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 직접 계기랄까요? 네. 여기에 수서발 KTX 문제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서발 KTX, 이게 대체 어떤 노선입니까?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KTX 하행선 대부분은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수서발 KTX는 말 그대로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 노선이라는 거죠. 현재 고속열차는 금천에서 일반 열차와 만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해소하고 서울 동남부와 경기 지역 승객들이 고속철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수서발 KTX는 평택까지만 이어지고요. 그 이후부터는 기존 노선을 같이 씁니다. 2015년, 그러니까 내후년 말쯤에 생기게 되는데 국토부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하루 8만 명의 승객이 수서역을 이용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서발 KTX를 별도 법인에 맡겨서 운영을 하겠다. 네. 이것이 코레일 이사회가 이번에 결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철도 민영화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철도 노조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부와 코레일의 얘기로는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와 야권에서는 이것이 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박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첫날 KTX 수서역 공사 현장은 비 때문에 하루를 쉬고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4%, 흙 파기와 터 다지기는 끝났고 이제 역사를 세우고 철로를 놓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이쪽에 역사가 들어서면 뭐 강남 주민은 물론이고 송파, 그다음에 성남, 뭐 분당 이쪽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코레일 노선은 승객 감소가 예상됩니다. 코레일 내부 문서입니다. 수서발 KTX를 자회사에 넘길 경우 코레일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가 추정하는 손실액은 이보다 더 큽니다. 현재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적자고 KTX만 흑자인데 알짜 KTX 노선을 넘겨주면 적자 폭은 급증한다는 겁니다. 즉 철도공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4천억의 추가적인 매출의 감소가 일어나고 이것은 엄청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코레일 업무를 외주로 다 빼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코레일 본사가 아닌 자회사에 수서발 KTX 노선을 맡기려는 것일까? 철도공사는 매년 6천억 원이 넘게 국민 세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매년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내면서 17조 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자회사를 경쟁시켜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조는 부채의 원인부터 잘못 진단했고 처방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05년 코레일 출범 당시에 KTX 차량과 고속철도역 건설비 등 5조 8천억 원을 부채로 떠안았고 2009년에는 만성 적자를 겪던 인천공항철도를 1조 2천억 원에 떠안았는데 이 모두가 정부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코레일 사측 역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수서발 KTX 분리에 반대했습니다. 지난 4월 작성된 내부 문서입니다.
수서발 KTX를 분리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고 철도산업 경영이 악화하며 경쟁 효과도 없을 뿐더러 안전성이 낮아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코레일 사장이 바뀌자 현재 수서발 KTX 분리 정부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서발 KTX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되었고 지분의 민간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차단하였기 때문에 이제 민영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은 추후 시장 거래, 즉 민영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영화 의혹을 거두려면 사실은 주식 발행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굳이 주식을 발행하려고 한 이유는 거래를 목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정부가 의도한 것도 노조가 우려하는 것도 결국 코레일의 구조 조정과 인건비 감축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요금 인하 같은 경쟁 체제로 인한 효과는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토부에서 어차피 KTX 요금에 대한 결정권을 갖다가 사실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자회사로 나누어서 둘 다 경쟁을 하다 보면 그 원가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원가 구조 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부채 원인과 경영 개선의 해법, 철도 민영화에 대한 시선. 서로의 주장은 철로처럼 평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이 이번 조치가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민영화는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 왜 그런 겁니까? 네, 먼저 정부가 예전부터 강력하게 이 코레일을 민영화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때부터 철도청을 민영화하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는 민영화는 잠깐 보류했지만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꿨죠. 이 철도공사, 코레일의 개혁 로드맵 맨 마지막 단계가 민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이명박 정부 때에도 민영화 기조가 그대로 살아있었고 이때 수서발 KTX의 민영화 방안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를 위한 트위터 홍보 지시 문건도 공개돼서 여론 조작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이번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속내는 여전한 것 아니냐, 이번 조치가 민영화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주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단적으로 볼 때 철도 민영화가 나쁜 겁니까?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 승객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꽤 바람직한 방향으로 들리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의 이런 논란과 혼선이 있는 거겠죠. 먼저 외국의 민영화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경우인데요. 독일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지주회사 아래에 자회사를 두고 경쟁 체제를 갖췄습니다. 이후 기업 공개를 통해서 민영화를 시도하다가 철도 사유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 그리고 세계 금융 위기와 맞물려서 현재 민영화는 중단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독일 철도의 구조 개선이 성공이냐 실패냐 평가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독일 철도를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이와 비슷한 구조로 경영 효율화를 이루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회계나 조직을 분리해서 향후의 경영 개선은 이제 문제 있는 부분만 해서 이제 경영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독일식을 응용해서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이제 마련한 거죠. 네, 영국은 대대적인 민영화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데요. 네. 런던에서 한 30km쯤 떨어진 교외 소도시까지 왕복하는 철도의 운임이 혹시 얼마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거리라면은 우리 서울 영등포에서 수원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한 10,000원쯤 하지 않을까요? 네, 18파운드, 우리 돈으로 3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비싼 것은 영국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이유도 있지만은 그걸 고려해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건 민영화 이후에 요금이 약 20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1990년대 중반에 철도 산업을 100여 개로 쪼개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적자를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금은 껑충 뛰었고 철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열차 연착률도 2배나 늘었고 대형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It's costing more, investments reduce, and passenger satisfaction's going down. So we think that the best solution for the rail industry is to bring them back under public ownership. That way we'll get a better deal for passengers and better investment and a better deal for the taxpayer. 그런데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의 하나로 정부 조달 협정 개정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요. 네. 왜 그런 겁니까? 네, 정부의 설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지만 이것도 역시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프랑스 방문 때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비준이 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이 개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 하루 뒤에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지난달 15일에는 대통령이 비준을 제거했습니다. 그 내용은 철도의 건설, 유지 보수, 관리 감독 입찰에 해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 노조와 야권에서는 이 개정안을 근거로 수서발 KTX 법인에도 해외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개정안이 철도 민영화를 추진케 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실무적인 절차로는 WTO 사무국에 이 비준 동의안을 기탁하기만 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 한국의 공공철도 시장은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가 바로 현실로 이어진다고는 물론 확언할 수 없고요. 우리 정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비단 철도뿐만이 아니죠. 예. 그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 개선을 넘어서 민영화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지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한통운, 대한항공 이런 기업들도 애초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가 됐죠. 비교적 최근 민영화된 기업으로는 KT, 포스코, KTNG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다른 부문의 민영화 논란, 김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은 비단 철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가스와 전기, 전력 같은 에너지 사업의 민영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강추위 속에 가스공사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 반대를 위한 집회입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민간 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늘리고 국내 판매까지 허용하는 것. 그만한 시설 능력을 갖춘 곳은 대기업뿐으로 특혜로 이어질 것이고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여기에다 가스공사가 해야 할 일을 대기업에게도 나눠주는 건 결국 가스부문 전체의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산업처럼 소수 에너지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형태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 독과점 이윤까지 수반되는 그런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건 요금 인상으로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민영화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싸게 사와서 그다음에 자유 경쟁을 통해서 가스 요금도 낮추고 전기요금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이지 결코 가스 민영화라든지 아니면 또 재벌 기업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든지 요금 폭등을 올리기 위한 그런 법은 전혀 아님을. 이 개정안은 어제 천연가스의 직수입 국내 판매 조항을 뺀 채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원안 추진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전력 등 발전산업 부문의 민영화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회적 방법으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주장합니다. 한국전력을 5개의 발전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할한 것, 바로 규모가 큰 전국의 화력발전소들을 잘게 쪼개서 순차적으로 팔기 위한 사전 조치로 결국 민영화로 갈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력의 공공성은 더욱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논리입니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더 커졌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최근 2년 사이에 수에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그 전력 산업을 이렇게 쪼개버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의
한 원인이 그렇게 전기요금을 계속 올려야 되는. 반면 핵심 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은 주로 경쟁력, 특히 재정 문제에서 제기됩니다. 한국전력과 LH 등 주요 7대 공기업의 부채는 2002년 68조 원대에서 2009년 198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이 변경된 2010년에서 3년간 늘어난 부채 액수는 77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2000년에 민영화된 포스코와 KT, 한국중공업, KTNG 등은 부채 비율이 민영화 당시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공기업의 역할이 공공 서비스와 공공재를 생산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 공공재를 반드시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도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보다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된 경우도 있지만 민영화를 해서 경쟁력을 발휘한 경우도 있다. 분명 이런 건데요. 공기업 민영화 추진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어떻게 해법은 없는 걸까요? 네, 공기업이 진 빚의 원인에 대해서는 셈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경영이 방만하다, 낭비 요소가 있다, 또 효율성을 좀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해법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니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 그리고 공공부문은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공적 영역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의견이 크게 나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한 논의와 합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국민에게 짐이 아니라 보탬이 되는 공기업. 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겠죠? 네, 그럴 것입니다. 네, 제 기자 취재 수고하셨습니다. 네.